네,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또 두 명의 대법관들 재판이 있었는데,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석방이 되셨죠. 사실 지난번 월요일 날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그 석방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래서 보석금을 내는 사람의 신분도 얘기를 하지 않고 주소지도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조건이 붙는 석방은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일부 석방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어떤 걸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집안에 감금되는 그런 석방이라면 뭐 구속 만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받아들여서 나올 필요는 없었겠죠. 하여튼 그랬는데 저는 한 5분 정도 늦게 들어갔는데, 그냥 그런 뭐 나오실 때 그런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재판 동안에 대법원장이 좀 여유를 가졌고, 그 전에 한 85도로 이렇게 뒷짐지고 있던 거를 그런 자세는 취하지 않고 열심히 서류를 보는 그런 자세를 취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필요한 증인이 나오질 않았고, 그 전에 판사가 그 지난번 금요일 날 김민수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했던 김민수 씨를 증인을 하다가 밤 11시까지 하면서 이게 증인 신문이 다 못 끝났었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변호사 측에서 그 신문을 못 했었겠죠. 그랬는데 이 검찰은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신문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증인 반대 신문을 못 했고, 증인 반대 신문에서 김민수가 검찰 조사 시에서 했던 말하고 좀 다른 게 나왔으니까 이걸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신문을 하게 되면 그때 그 검찰 나가서 했던 걸 좀 번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거 그 신문에 대해서 진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주성이가 뭐 형사법 이렇게 조항을 갖다 대면서 신문을 할 때가 아니라 뭐 형사법 312조 4항 형사조정법에 의하면 뭐 신문을 할 때가 아니라 신문을 할 수 있을 때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변호인 측에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게 서정할 게 너무 자료가 많다. 그러니까 오늘 빨리 서정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다시 이거는 뭐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고 진행 관련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뭐 등등 하면서 재판 그러면서 이제 판사를 또 걸고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정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판사의 그 진행 관련을 이제 걸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상호 변호사가 이런 거를 좀 잘해요. 그 변호사도 적시적소에 변호사나 검사를 탁 걸고 넘어가는 걸 잘해요. 좀 신기를 건드려가면서. 그러니까 또 박주성이 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또 고용한 대법관의 변호사가 또 거들었었어요. 길이 넘어갈 수도가 있고, 그리고 이 서류 서정을 하기 전에 정인 신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진정성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변호인이 어떤 거를 뭘 물어야 될지 다 알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미리 다툴지를 미리 말해야 되나. 그 중간중간에 재판 상황을 보면서 따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그걸 다 미리 다 얘기하라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반대 신문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 지난 기일에 반대 신문에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옥신각신하니까 판사가 한 5분 정도 그 휴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나가서 잠깐 이제 배석 판사하고 둘이 이제 셋이서 잠깐 동안 나갔다 오더니 그러면서 원 신문자는 신문할 수 있었을 때는 정구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 그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못했고, 그뿐만 아니라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이 제대로 했던 것인지 진정성 문제 되므로 정구로 채택할 수 없고, 서정 조사하면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이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어차피 지난 기일에 반대 신문 못해서 다시 반대 신문을 못해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양 대법원
대법원장 쪽에서 그다음 박병대 대법관 쪽에서 한 각각 3시간 정도 신문을 하면 6시간이 들고, 또 뭐 여기에 대한 그 반대 뭐 재신문 반대 신문까지도 해도 최소한 6시간 정도 이렇게 들기 때문에 다시 김문수를 불러서 출석을 시켜서 신문을 하고, 그때에 여기에 대한 이제 서정을 다시 하자, 여기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검사가 이 제기하는 거는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오늘 서정 조사는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또 오늘 나오기로 한 박상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있던 이분을 증인을 불러야 되는데, 이분이 또 증인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굉장히 이제 박주성 그 검사 부부장 검사라고 하는 이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 이분이 벌써 2번이나 날짜를 어기면서 안 나왔다, 그래가면서 날짜 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재판에서도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뭐 증인도 안 나오고 서정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재판은 일찍 이제 끝났어요. 일찍 이제 끝나고, 또 이제 다른 4분, 이민걸, 그다음에 이규진, 방창현, 심상철, 이 4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었어요. 지난번에 까지 3번 준비 기일 하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번 주 제가 그 대법원장 등 재판이 끝나고 들어가니까 이제 서로 먼저 그 검사들이 공소 이유는 벌써 끝난 것 같고, 이민걸 변호사의 공소한 거에 대한 뭐 반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첫날 같은 경우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4분의 피고인들 전부 다 진술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기분이 좋더라고요.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기에 대한 진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변호인들만 공소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고 끝났고, 오후에 이 이제 문제가 재판 거래했다고 하면서 여기 하면서 여기에 전담사건 조정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재판 어떤 이제 기소가 되고 나면 재판 배당을 하는 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거를 어떤 거기 법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재판을 배당했는데, 여기 대해서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였었어요. 저는 뭐 저도 이제 보면서 사실 우리 쪽에 재판했을 때는 저것들이 어떻게 배당을 했길래 저런 악질한테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또 검사들이 무조건 이제 검사들이 자기네 재판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악의적으로 재판을 자기네들한테 맞지 않게 이렇게 넘겼다,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게 있어서 전산 프로그램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알아듣지를 못하겠었어요. 여기서는 그 사법농단해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임종원 행정처장에서 시작됐던 그 징용이라든가 위안부 문제는 나오진 않고, 통합진보당 사건 이런 게 관련돼 있어서 조금 관심은 있지만, 뭐 오늘처럼 이렇게 재판이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에 판사가 윤종섭이라는 판사였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사람 기억이 안 났는데, 이 사람이 임종원 차장이 재판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때 임종원 차장의 재판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좀 편파적이라고 제가 여러 번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 4 판사들에 대한 재판을 할 때는 그렇게는 못 느꼈어요.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뭐 변호사들이 지금 뭐 한 피고인에 대해서 1명 내지 뭐 2명씩 이렇게 나왔으니까 편파적으로도 할 수도 없겠죠. 얼마든지 변호사들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11월 7일까지 하면서 9회 공판까지 날짜를 다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증인들까지 다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제대로 듣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다뤄야 될 사건까지 다 정리를 해버려서 재판 내용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간단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또 뭐 내용도 사실 저한테 너무 어렵고 집중하지도 않고 졸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다가 중간에 재판에서 좀 나왔었죠.